안녕하세요. 나노코박스는 윤리위원회를 지나 자문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후 보건부에 긴급허가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자문위원회가 건의를 하고 보건부가 최종 결정한다는 소리죠. 보건부에 따르면 3사항 중간평가에서 면역 데이터를 토대로 보호효과가 있으면 승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 인도 연구소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는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도는 인도 백신을 승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자문위원회 의장은 WHO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스스로 나노코박스를 승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연구소로부터 면역성 평가를 받고 WHO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도 선진국에 앞서 노바백스를 선제적으로 승인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되는 식약처도 고심하니까 베트남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죠. 2021년 올해 4월 29일 보도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전검토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휴원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사전검토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도 했었죠. 개발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대신 식약처에 신청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 항원 백신이라고 합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백신 플랫폼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기 특성이 다른데요. 여기 두 번째가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면역 증강제와 섞어서 투여하는 게 특징입니다. 합성항원 백신의 최장점은 높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전통적인 플랫폼으로 이미 개발된 백신이 다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는 합성항원 백신을 불활화 백신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위험을 떨치고 있는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죠. DNA 백신과 RNA 백신을 묶어서 핵산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속 제작이 가능하고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점은 낮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온 백신이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죠. 불확실성이 큽니다. 물론 현재 화이자 백신은 FDA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mRNA 백신은 신속하게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는 최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이자가 mRNA 백신 플랫폼을 선택한 건 계산된 전략이었을 겁니다. 백신은 누구보다 빠르게 출시되는 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거든요. 우리가 DNA 백신은 그냥 DNA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RNA 백신은 앞에 M을 붙여서 mRNA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메신저 RNA라서 그렇습니다. mRNA는 DNA가 가진 유전 정보를 다른 곳에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mRNA가 복사해서 세포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리보솜에 해당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tRNA도 여기 보이죠? 같은 RNA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RNA라고 부르면 mRNA인지 tRNA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mRNA 백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mRNA 백신은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세포핵 밖에서 리보솜에게 명령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포핵 안 DNA에는 일절 손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우리 몸의 DNA가 망가지는 건 아닌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포핵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mRNA는 익히 알고 있듯이 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mRNA 백신의 정보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거나 데미지를 받아서 망가진 설계도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mRNA는 중간에 유전 정보가 일부 헝클어지면 이를 자체적으로 복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설계도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잘못된 단백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LNP로 감싸서 보호합니다. 지질 나노 입자로 감싸니까 mRNA는 잘 안 망가지겠죠. 보호막이 있으니까요. mRNA는 잘 망가지니까 여기 단점에 아마도 생체 내 전달 비효율성이 적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지질 나노 입자로 감싸면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합성항원 잠깐 보려다가 삼천포로 쭉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사전 검토를 식약처에 신청했고요. 노바백스가 합성항원 백신이었습니다. 왜 노바백스 이야기를 했느냐? 백신은 급한데 식약처는 노바백스를 승인해 주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개 속이라고 말하죠. 7월 30일 기사인데요. 아까 4월에 사전 검토에 착수했으니까 3개월 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노바백스가 아직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는데 한국 식약처가 만약 승인을 한다면요, 세계 최초 승인이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안정성은 합성항원 백신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가정할 수 있고요. 효능이 떨어지느냐? 글로벌 임상에서 90%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현재 미국 FDA가 긴급사용 승인을 못 해주고 있는 건 제조 품질 문제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를 3개월 동안 사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더 길어지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월이 걸렸고 화이자는 1개월, 얀센은 2개월이 걸렸습니다. 모더나는 사전 검토도 없었습니다. 다른 백신들은 빠른데 노바백스는 느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 미국과 유럽에서 노바백스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승인했다면 정답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니까 식약처도 마음 편히 심사하고 승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지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이고 식약처가 참고할 해답지도 없이 직접 승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담이 되죠. 게다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인데요. 먼저 승인했다가 문제라도 발생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승인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선진국도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이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외부의 시각에서는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심사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심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베트남 보건부로 넘어오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겁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를 세계 최초로 심사하고 승인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노바백스처럼 미국 FDA와 협의를 거쳐가면서 승인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걸 확인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베트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끝나면 그때서야 WHO, FDA를 넘어가는 거죠. 베트남이 처음 승인해줘야 하는 겁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FD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식약처가 조심스러웠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인도로부터 면역성 평가에 대한 도움을 받고 WHO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